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들 지난주는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요즘 날씨가 엄청 추워요. 그래서 그런지 독감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댓글에 보니까 일본에서도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면서요. 다들 건강하게 잘 챙겨 먹으시고 또 옷도 따뜻하게 입으셔서 이번 겨울 탈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에피소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자면요. 저번 에피소드가 뭐였는지 다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언어 공부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는 댓글도 있었고, 또 완벽주의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가 즐기면서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됐다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도 했고요.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동기부여로 공부하시는지 여쭤봤었는데요.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필요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재미있어서 공부한다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힘이 되고 또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학생 때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 서로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는 각자 집에서 할 일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서로 어떻게 사는지 보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댓글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 팟캐스트의 작은 커뮤니티가 새삼 참 소중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앞으로도 많이 소통하고 또 우리 이 작은 커뮤니티에서 몇 살이 되든지 간에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도 꾸어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는 언어 공부의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언어 공부의 개인적인 꿀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언어 공부를 영어랑 일본어, 약간의 중국어를 좀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혹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언어 공부에도 한번 이렇게 녹여내서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미있는 에피소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before we get started, this time let me speak in English briefly so you can kind of figure out how much I can speak in English. I can say I basically picked up my English from the Disney Channel. Of course, when I was little, there were no such a things like Netflix or the Disney Plus things, that kind of OTT service. But my auntie lived in America. Actually, she is living in America right now. She has 2 sons, and they really liked watching animations, I guess. They kind of collected animation videotapes, and after they finished watching them, they sent those videotapes to me and my brother. My brother and I really liked watching them. Of course, I learned some basic grammar points from school, and I wasn't allowed to get sleep before I watched a little bit of animation videotapes. But that doesn't mean I hated watching them. I really liked watching them. I wasn't allowed to watch
most of the content spoken in Korean. I guess that really helped me improve my English speaking skills, listening skills. It is true, I stayed in America for a year. I went to America after I became university student for a language program. But I can't say I learned most of my English there. They divided levels into six. Six was the highest, and my level was actually 5. And I finished the course by the level 6. So I can say my English speaking level right now is about B1 to B2. And I really do have some difficulty like understanding some content spoken very fast in English. If the pronunciation is not a standard American accent, it makes me even harder to understand. So I really think I do need to practice English more, but I don't really have enough time these days. I just try to listen to some English podcasts if I have some spare time. So yeah, that's what I'm doing right now to kind of improve my English. はい。で、ここからはちょっと日本語で話したいと思います。日本語で話そうと思ったらだいぶ心が楽になりました。やっぱり英語よりは日本語がすごく楽です。英語より日本語がやっぱり韓国語ともすごく似てて、日本語はちょっと楽に勉強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日本語もですね、中学生の頃からお母さんからアニメの DVD とかを買ってもらいました。で、その DVD を寝る前に英語の DVD と一緒に1時間ずつとか30分ずつとかそのぐらいそのコンテンツ面白い漫画とかを毎日見ただけです。よく覚えてないんですけど、多分日本語は字幕つけて韓国語の字幕をつけて見たような気がします。確かではないです。結構昔のことなので確かに覚えて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そうやってたくさん日本語のアニメを見てから大人になってからちょっと文法の勉強を始めました。でも勉強とはいっても特にどこかに行って勉強したわけではなくてですね、気軽にちょっと問題集とかを買ってそれを面白半分でちょっと解きながら勉強を個人的にしました。で、その後から大学を卒業してからは韓国にあるミョンドンにあるホテルでホテリアとして働くことになりました。そこは日本のホテルなのでお客様がほとんど日本人でした。なので日本語でたくさん何か話して日本語で会話する練習がたくさんできたと思います。で、そこで練習は結構できたとは思うんですけど、そこで日本語が上手になったというわけではなくてですね、そもそも面接が日本語で行われてたので、日本語はその以前からちょっと、結構話すようになったと思います。今でもですね、韓国語みたいにそこまで楽には話せないということもあって、日本語もこれからももっと勉強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我可以说真的一点汉语，但是我不可以说我的想法。 그래서 중국어도 저는 조금 공부를 했는데 제가 중학생 때부터 계속 제2 외국어로는 중국어를 선택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어는 지금까지도 잘 말하지는 못해요. 몇 개의 문장들이 조금 생각이 나기는 해요. 뭐더라? 你昨天说今天来我家吃饭能来吗? 이래가지고 상대방이 오늘 바쁜데 해가지고 나 니 망봐? 이랬던 거. 이런 특정한 문장 몇 개가 조금 생각이 나요. 단어도 몇 개 생각나고 해서 가끔 중국인들이 지나가거나 할 때
약간 단어 몇 개는 조금 알아들어요. 근데 그 정도이지 중국어를 편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중국어는 왜 이렇게 못하나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국어로는 재미있는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못 찾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첫 번째 꿀팁은 내가 좋아하는,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찾기입니다. 처음부터 좋아하는 컨텐츠를 찾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처음에 이게 좀 어려울 때에는 내 모국어로 설명해주는 이 나라의 문화 같은 거를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설명해주는 콘텐츠를 계속 들으면서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하게 되면요. 그 나라의 콘텐츠들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좋아하는 콘텐츠들도 생기고 이렇게 좋아하는 컨텐츠들이 생기면 그 컨텐츠들을 보면서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언어는 진짜 깊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까지 같이 배워야 자연스러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How are you? 라는 말을 한국어로 직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한국어로 어떻게 지내? 이렇게 되려나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될 텐데 일단 한국에서는 당신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서로 호칭을 불러주고 그 호칭을 부를 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렇게 당신을 왜 잘 안 쓰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봐도 이 문화를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일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밥은 먹었어?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영어로 직역하면 Did you eat some rice? 정말 이상하죠. 그죠? 이런 말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도 문화를 알면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갑자기 밥을 먹었냐고 다른 음식도 아니고 밥이라고 묻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의 주식이 밥이잖아요. 이런 다양한 문화들을 이해하면 언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쉽고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컨텐츠를 언어 공부에 잘 활용을 하려면요. 저는 특히 반복해서 듣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들었던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말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랑 일본어로 된 콘텐츠를 이미 본 거여도 여러 번 또 봤었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막을 키기도 하고 또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상황인지 상상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 내용을 좀 이해하고 나서는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콘텐츠들을 자주 옆에 틀어놨어요. 왜 머리는 쓰지 않고 몸만 쓰는 활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샤워하는 시간, 설거지하는 시간, 요리하는 시간, 또 뭐가 있을까요? 출근, 그리고 퇴근할 때, 이럴 때 그냥 몸만 움직이지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이럴 때 이미 봤던 콘텐츠를 옆에다 틀어놓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미 봤던 표현을 또 듣고 또 듣고 익숙해지면 점점 더 그 언어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좀 남는 시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고 뭐 밥을 먹고 이런 시간들 사이사이에 살짝씩 비는 시간들 있잖아요. 이런 시간을 한국어로 자투리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인들은 보통 세게 발음해서 짜투리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봤던 콘텐츠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저에게 DM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팟캐스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혹시 영어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넷플릭스 말고도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를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디즈니 플러스에 보면요. 여러분 혹시 라푼젤 같은 디즈니 좋아하세요? 디즈니 영화? 이런 디즈니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영화들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시리즈물들도 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길이도 좀 짧고 내용도 간단해서 보면 나름 재미도 있고 보는 즐거움도 있어서 그런 것들 보시면 영어 공부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디즈니 플러스 다운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는 꿀팁은 간단히 문법 공부하기입니다. 문법 공부하기가 꿀팁이라니 무슨 소리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법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문법 공부를 할 때 너무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법 공부를 간단하게 하기라는 거예요. 일단 문법 공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문법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언어를 잘하게 됐다 라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내가 문법도 좀 공부를 해봤고 다른 공부법도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역시 문법은 별로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문법 공부를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공부를 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법이 외국어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은 알아놓으면 확실히 빨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를 간단하게 하고서 나중에 콘텐츠들도 계속 들어보면 이거 어제 공부한 건데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늘어날 때마다 실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문법을 모르면 그냥 흘러서 그냥 없어져 버릴 그런 문장들이 문장 구조로 이렇게 딱 자리 잡아서 머릿속에 쏙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간단하게 적당히 하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문법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또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시간이나 여유가 되면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문법을 너무 분석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이 문법을 접하면요. 확실하게 이해되지가 않아요. 완전히 구조가 다르고 이 문법의 이 문장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당연한 거예요. 처음 보는 문법이니까요. 그죠?
근데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이 문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고 문법을 막 파고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지 한국어 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어 문법을 너무 이렇게 분석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요. 재미도 없고 사실 기억에도 잘 안 남아요. 간단하게 문법을 공부한 다음에 계속해서 컨텐츠를 들으면서 이 문법이 그냥 익숙하게 느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나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또를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요. 음식이 맛있다고 느껴지는 이유는요. 내가 먹어봤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즐거운 기억들이 쌓여서 맛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약간 전통 음식 같은 것들이 그렇죠. 나또 같은 거 처음에 냄새 맡으면 막 구리고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계속 먹다 보면은 이런 향 같은 것이 오히려 감칠맛이 나고 맛있게 해주는 그런 음식으로 어느샌가 변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문법도요, 나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뜻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냥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듣고 말해야 돼요. 문법은요, 정답이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한국어랑 일본어가 꽤 비슷하잖아요. 근데 한국어로는 말하면 이상한 말이 일본어로는 자연스럽고 일본어로 말하면 이상한 말이 한국어로는 자연스러울 때도 있어요. 제 댓글에요. 특히 일본 분들이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재미있는 영상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세요. 근데 사실 이 영상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이상해요. 한국어 문법으로는 좀 이상합니다. 한국어로는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자연스러워요. 일본은 그러니까 영상 자체에 감사해서 영상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영상에 감사한 게 아니라 영상을 만든 그 행동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상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영상에 감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영상에 감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렇게 그냥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틀린 문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그냥 그렇게 안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안 쓰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안 쓴다. 항상 모든 문법들이 그렇게까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분석하려고 하면 우리가 언어 공부가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한국에선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만 이해하고 그 말을 그냥 자주 말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꿀팁은 계속 말해보기입니다. 이것도 어쩌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연습해봐야 된다. 많이 말해야 된다. 이런 말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다 라고 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 뭔가 생각해서 말하고 이런 것들이고 또 문법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약간 수학 문제 풀듯이 머리로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로 공부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언어는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춤을 배우고 자전거 타는 거를 배울 때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모국어를 쓸 줄 아시죠? 알파벳이나 히라가나나 아니면 얼마 전에 크메르어 추가해달라고 하셔서 자막을 달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글자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크메르어를 쓰시는 분들은 이 알파벳, 이 문자들을 다 쓸 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말로 내가 머리로 알고 있어서 쓸 줄 아는 걸까요? 내가 오른손으로 쓸 때에는 분명히 잘 써지겠지만 왼쪽 발, 안 쓰던 왼쪽 발로 한번 글자를 써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똑바로 써지지도 않을걸요? 정말 삐뚤빼뚤하게 써질 겁니다. 제대로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언어들을 쓰기 어려운 이유가 내가 그 알파벳들을 쓸 줄 몰라서인가요? 머리로 쓸 줄 모르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오른손으로는 써본 경험이 있고 오른손으로는 이 글씨를 쓰는 근육을 쓸 줄 아는데 왼쪽 발로는 연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써지는 거예요. 생각보다요, 언어는 근육을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 연습 같은 것도 정말로 입으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발음할 수 있어야 진짜 내 근육이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몸으로 이해가 돼야 귀로도 들려요. 그래서 발음 연습은 듣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 연습을 하면 듣기 실력도 향상이 돼요. 듣는 능력도 많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하는 쉐도잉 같은 공부법도 굉장히 좋아요. 그냥 좋아하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보면서 바로바로 따라하면 그 캐릭터의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억양까지도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팟캐스트처럼 계속 길게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컨텐츠를 들으면서 그 컨텐츠를 따라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발음이 안 되는 것들은요, 재미삼아서 계속 그 발음을 해보는 것도 정말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특히 earl 발음이 안 돼서 엄청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earl. 어디 화장실을 가거나 학교 가려고 걸어가는 길에서 earl 혼자서 계속 연습을 해봤어요. squirrel, garlic, world 이런 식으로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막 빨리도 말해보고 하면서요. 그리고 중국어를 공부를 할 때에는요, 특히 중국어에 발음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어에는 이 발음이 없어서 아예 그냥 수업 시간, 수학 시간 이럴 때요, 혀를 그냥 입속에서 혼자 말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혀 그리고 입을 움직이는 것을 엄청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 다리 찢기 같은 거 할 때에도 하루 만에 다리가 쫙 찢어지지 않잖아요. 유연성이 부족하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지 뻣뻣한 다리가 나중에 펴질 수 있겠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 다리 찢기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발음도 계속 안 돼도 계속 연습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꿀팁은
그 언어로 추억 만들기입니다. 이 언어를요, 책이나 이런 걸로만 계속 공부를 하면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기억에 오래 남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딘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서 한국어로 말하는 연습 같은 것을 많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요, 그 사람과의 어떤 추억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랑 외국인이랑 연애를 해볼 수도 있고, 연애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어디 카페를 가서 뭔가를 먹는다든지, 어딘가 가서 경험을 하면 이 언어가 그냥 언어로 남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추억으로 남아요. 그러면 그 언어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말하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하면은 부끄러운 기분이 드는데, 부끄러운 기분이 썩 유쾌한, 좋은 기분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기분을 느끼고 나면요, 이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실수해서 부끄러운 기분이 들면요, 오히려 좋아요. 그냥 실수를 고쳐야지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요, 누구 앞에서 한번 실수해서 맞다, 나 또 이 실수했네 라는 부끄러움 한번 느끼면요, 조금 더 빨리 그 실수가 교정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정말 정말 좋고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한국어 선생님을 구해서 한국어 선생님이랑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겠죠. 혼자서 내가 쓰면서 실수를 하면 그게 잘 교정이 안 되더라도 선생님이 한번 이거 실수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 선생님이 이거 실수를 눈치채셨네? 약간 부끄럽네? 이런 기분들도 좀 들면서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언어 공부의 꿀팁들을 좀 공유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혹시 여러분들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댓글에 보니까 제 자기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은 아니지만 나중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나중에 영상 만들 때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다들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